동시효과 구간입니다. 오늘장 현재 기준으로는 미국의 야간 선물은 강보합권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준비 상황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간밤에 미증시가 많이 빠져가지고 약간 좀 상쇄하면서 일단은 1% 안팎의 마이너스권으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하락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오늘 아침인데요. 코스피 지수부터 보시죠. 0.74% 정도 추가적인 하락 앞두고 있습니다. 20포인트 정도 더 빠질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2,573포인트 정도 선이 됩니다. 계속해서 약세 움직임 오늘까지 8거래를 연속해서 이어가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쪽이 좀 더 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3% 정도 마이너스 구간으로 어제 10포인트 정도의 반등 나왔는데 오늘장 11포인트 정도 아침부터 내주면서 개파락으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855선. 다시 하락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하루 만에 하락 전환되며 5일 이평선에 부딪힌 모습 예상됩니다. 종목별로도 하락이 월등히 많은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몇몇 그 가운데서 키워드 잡아보자면은 매각 그리고 원전 이 정도로 압축이 됩니다. 이번에 이제 윤 정부 출범하고 나서 2030년까지 노후 원전 10개에 대해서 수명 연장을 완료를 했다라는 매체 보도가 나왔죠. 다시금 원전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인데 서정 기전이 한 10% 정도 오름세로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 한신기계도 사실 그동안에는 가파르게 올라가지고 좀 꺾였었는데 오늘 장은 한 5% 정도의 상승권 출발을 대기하면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5월 12일 목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열렸습니다. 간밤에 미국에서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 이것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미증시 많이 밀렸는데요. 여기에 또 우리 증시가 어떻게 반영을 할지 이 부분을 많은 전문가들이 오늘의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있다면은요. 오늘은 옵션 만기일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수급적인 이벤트 데이를 맞이하면서 오늘장 변동성이 불가피하다라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을 찾는데 오늘도 분주할 것 같은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양쪽 지수 어떻게 출발하는지 확인해 보시면은 동시효과 구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 안팎의 하락권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거래일 대비 0.85%의 하락입니다. 그래서 2,569.29포인트, 개장 전에 한 2,570포인트 초반 정도가 될 것 같았는데요. 본장 시작하니까 낙폭이 약간 더 나옵니다. 그래서 2,570선 언저리에서 출발선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연 저점 장중 기준으로 2,553포인트, 지난 5월 10일에 형성했던 2,553포인트가 연저점입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어제 상승분 고스란히 반납하고 여기에 추가 하락 보여주고 있습니다. 1.33% 정도 하락하면서 854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11포인트 정도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연저점 밴드 하단의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5월 10일에 기록했던 장중 기준 연저점이 831포인트입니다. 한 20포인트 정도 아직 차이가 있죠. 다음으로는 오늘 수급주차별 동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거래소에서는 그래도 사들이면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매수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32억 원입니다. 그래서 장중에 포지션 바꿀지 여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참고로 앞에 4거래를 연속해서 외국인이 좀 팔았습니다. 게다가 규모도 한 3천억 안팎으로 적극적으로 팔았기 때문에 외국인 계속해서 매도 공세를 이어갈 것인가 이 부분도 관전 포인트 되겠죠. 그리고 개인 쪽에서 180억 정도 소화해내고 있고요. 오늘 기관 쪽에서 200억 넘게 팔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연기금이 주축을 이뤄서 기관 쪽에서의 매도 물량 출회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쌍끌이 매도고요. 외국인과 기관 40억 안팎으로 고르게 팔고 있습니다. 개인만 소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물시장에서도 쌍끌이 매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1000계약 넘게 팔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외국인이 선물시장에서 오늘까지 7거래를 연속해서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물 쪽에서의 수급 상황도 현재 그다지 좋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옵션 만기일이어서 오늘 선물 쪽 수급까지 장중 내내 좀 체크 필요해 보입니다. 프로그램 동향으로 와보시면은 차익 거래에서는 매물이 출회되는데 비차익 거래로는 그래도 유입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50억 프로그램 동향 거래소에서 순매수 집계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은 비차익 거래 50억 정도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하락 섹터가 대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좀 눌려있는 상황이고요. 그 가운데서 가장 낙폭이 깊은 섹터가 은행인데 1.8% 정도 하락하고 있고, 카카오뱅크는 이제는 4만 원권도 이탈해가지고 상장한 이후에 최저가 쓰고 있습니다. 39,250원까지 장중에 밀려 내려가서 카카오뱅크 계속해서 바닥을 모르고 밀려 내려가는 모습 가운데 은행 업종도 영향을 받고 있고요. 서비스 업종도 1.6% 정도 하락합니다. 이어서 화학 섹터도 비슷한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증권 섹터, 비금속 광물 순으로 1%대의 고른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업종 하락은 아니고요. 오늘 장에 상승불이 좀 뚜렷하게 들어온 쪽 전기 같습니다. 간밤에 국제 유가도 그렇고 천연가스도 그렇고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한국전력이라든지 한국가스공사 이쪽으로 2% 안팎의 플러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영향받으면서 전기, 가스 섹터 현재 플러스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통신 섹터도 강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상승불 들어오면서 오늘 장은 유틸리티 쪽이 그나마 좀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어제는 부진하던 보험 섹터도 현재는 플러스권 소폭의 상승 움직임 띄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전멸이네요. 1위부터 10위까지 일제히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앞서서 서비스 업종 지수가 별로 안 좋았는데 보니까 네이버가 다시금 하락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4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됐는데 앞서서 꾸역꾸역 어렵게 올려놓은 게 하루 만에 다시 무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3거래일 끌어올린 게 7,000원이거든요. 오늘 단번에 6,000원 하락하면서 그동안의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는 네이버입니다. 그 밖의 종목군들은 1% 안팎의 하락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군들 일제히 하락은 아니고 HLB만 3% 정도 상승하면서 플러스권 기록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대체로 약세 분위기, 코스피보다는 낙폭이 좀 더 있습니다. 1에서 3% 정도 고른 하락 분위기 띄고 있습니다. 미증시에서도 이 나스닥이 유난히 좀 많이 밀려가지고 오늘 상장 섹터 이쪽으로의 약세 움직임 예상되고 있는 아침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승 종목은 300개 미만입니다. 어제 장 초반의 분위기도 이렇게 안 좋았었는데 오늘 장 초반의 흐름 보시면은 300개 미만 296개 종목만이 플러스권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0분의 승부사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요즘 증시입니다. 오늘 특징적인 종목으로 어떤 부분을 봐야 될지 약간의 차이로 최현주 전문가가 좀 더 빨랐습니다.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네, 오늘 유가 관련주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S-오일이 3%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에너비스도 1.5%, 한국석유도 지금 4% 정도 상승. 흥구석유도 지금 한 2% 정도 상승인데요. 일단 유가는 어제 한 5% 정도 강세를 나타냈죠. 제가 오전에 아침에 모닝타임즈에서 좀 말씀을 드리기를 유가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유가가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요. 유가 차트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90달러에서 110달러 사이에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에 좀 110달러 박스권 상단 돌파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개인적인 견해니까 뭐 참고하시고요. 일단은 뭐 110달러 넘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120달러 이렇게 가게 되면은 또다시 저번에 전고점이 130달러였는데 거기서 이제 전고점 테스트를 할지 아니면 그걸 또 넘어설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일단 당분간은 좀 더 우상향이 나올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본다면 미국 시장도 당연히 안 좋겠죠. 뭐 지금 CPI도 안 좋은데 더군다나 또 유가가 움직이게 되면 5월 CPI에 대한 우려가 더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은 뭐 75bp 금리 인상 또다시 계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뭐 시장에 좀 부담을 줄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제 유가 관련된 부분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이광무 전문가님. 네, 오늘 같은 시장 분위기에서는 빠른 이슈, 정책 관련된 뉴스가 좀 가장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지금 HTS에서 아주 직접적인 뉴스가 나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좀 그룹을 이뤄서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현재 서정 기전이 좀 상당히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동안에 변동성이 좀 있었던 한신기계도 역시나 오늘은 플러스권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는 오늘 현재 20일 이동평균선에 걸쳐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지지 테스트를 보면서 대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전력 설비에 관련된 기업들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뭐 재룡전기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원전 가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꺼내게 되는 것 같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당선 그러니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경제 부양 정책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교체 이야기들 좀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러면은 원전에 대한 뭐 가장 빠른 뉴스도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정부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은 장 초반에 좀 수나미가 나올 것 같습니다. 우선은 원전 관련된 종목들을 먼저 눈에 띄었고요. 다음에는 이 정책 얼마 전에 발표되었던 국정과제 110개 중에서 순차적으로 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정책주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최원주 전문가님. 네, 해운주 좀 보고 있는데요. 여전히 강세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지금 뭐 BDI 지수가 어제 같은 경우는 페노션 이 BDI 지수를 이제 뭐 벤치마크로 하고 있는데 BDI 지수 어제 뭐 계속 좀 급등하면서 어제 강세, 오늘도 시장 약세지만은 어제의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페노션 1.2%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HMM도 지금 1.6% 상승. 지금 어제 대한해운도 강세였는데 오늘 대한해운도 지금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좀 매기가 그동안에 강했던 것으로 조금 더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추세 매매하는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역시 모멘텀 아직까지 살아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신규적 보면 페노션, HMM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추세적으로는 뭐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에 상당한 관심을 받았던 해운 섹터 오늘같이 좀 밀리는 장세에서도 연속성을 다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강우 전문가님 어떤 네. 종목 찾으셨어요? 일단 시장 환경이 이렇다 보니까요. 정책주 그리고 테마주 위주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신성홀딩스 뭐 그밖에 뭐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동반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신성홀딩스 같은 경우에 신성홀딩스 그리고 GS글로벌 이와 같은 종목들이 최근에 원자재 공급에 관련해서 이 유통 주식수로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 종목들이 마치 20일 이동평균선에 걸쳐 있었던 종목이다 보니까 시세에 대한 기준 잡기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신성홀딩스에 대한 주가 대응을 하신다라면은 오늘 시초가에 대한 돌파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고 하방에서는 1,800원, 1,900원 선에서의 22 이동평균선에 대한 지지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좀 길목을 좀 보시면서 신성홀딩스 대응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좀 포지션을 단기로만 보셔야 된다는 것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최원주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네, 오늘 역시 뭐 지수하고 반대로 움직이는 섹터 있죠. 방산 섹터 좀 보고 있는데 그동안에 뭐 지수하고 그동안에 반대로 움직였는데 오늘도 역시 시장 약하니까 이쪽으로 좀 매기가 조금 쏠리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 오늘 지금 한 1%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0.7% 거의 막 1% 정도 상승. 한국항공우주도 지금 1.5% 정도 강세인데 네, 뭐 단기적인 움직임으로 봐야 될 것을 보고 있어요. 지금 뭐 여기서 뭐 물론 조금 더 상승한다. 뭐 당연히 뭐 전고점 뭐 테스트 뭐 당연히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지금 여기서 이 정도 낙폭 가지고 신규 매수의 접근은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 애매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철저하게 뭐 단기적인 매매 관점에서 움직여야 된다. 뭐 오늘 접근하실 분들은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들고 계신 분들은 꾸준히 들고 가는 전략이고요. 들고 계신 분들은 전고점 부분에 오면 저는 한 절반 정도, 한 3분의 2 정도는 차익 실현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야 그냥 완전히 그냥 어느 정도 추세 완전히 꺾일 때까지는 한번 가져가 보는 전략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단기로만 그리고 들고 계신 분들은 꾸준히 가져가자. 방산 섹터 들여다봤습니다. 이어서 이강우 전문가님. 네, 아침에 좀 공통점 찾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때문에 정책주 그리고 테마주 위주의 종목들을 좀 살펴보고도 있었는데 개별주의 움직임들 일단 한네트가 지금 반등을 좀 잘하고 있습니다.
6%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수전텍이 또 강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송 관련해서 해운주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기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움직임 중에서는 태웅 로직스, 육로 유통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크게 그룹핑 잡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개별적인 움직임의 종목들 이렇게 좀 선택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장에 대한 대응이 좀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개별적으로 그룹핑 움직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 후발주 이렇게 나뉘어서 볼 수 있겠는데 개별적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9시 13분 정도 좀 지나가니까 앞에서 좀 언급을 했었던 테마주들 그리고 정책주들의 그룹핑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데 앞에서 이야기 드렸었던 원자재 가격 상승 지금 다시 한번 GS 글로벌, 신성홀딩스뿐만 아니라 샘표 이와 같은 종목들이 다시 또 거래량 유입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자재 공급 가격 인상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야기들 때문에 올라왔던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또 순환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책 관련된 종목군들 워낙에 또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많아가지고요. 이렇게 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장 지금 양시장이 1%에서 2% 정도까지 크게 밀립니다. 코스피 지수가 1.05% 그리고 코스닥이 2% 넘게 낙폭을 키워가는 가운데 장 초반에는 거의 한 300개에 육박했던 상승 종목이 지금은 275개 종목으로 많이 줄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쯤에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 짓고 시장 전반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의 승부사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장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을 겁니다. 미증시 분위기도 안 좋고 손꼽아 기다렸던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게 나오면서 결국에는 우리 증시에서도 일정 부분의 충격파가 오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 전파적으로 두 분이 어떻게 보시는지 얘기 좀 나눠볼게요. 최현수 전문가님 오늘 출발 어떻게 보세요? 예상은 했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단 외국인은 그렇게 이제 공격적인 매도 물량은 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일단 500억 정도 팔고 있는데 이따가 집계를 봐야 되는데 오늘도 한 3천억 정도 팔지 않을까. 근데 개인적인 좀 우려는 이따 동시효과의 옵션 만기일이니까 큰 폭의 어떤 파생촉하고 연결돼서 물량이 나오면은 지수가 굉장히 안 좋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역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일단 관망입니다. 관망이고 저는 아직 매수 시점은 아니다. 개인적으로 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매수 시점에 아침에 방송 매일 나오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관망해 보시고요. 수익 난 거 같은 경우는 조금 일부 정도는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매도 클라이막스가 점점 더 가까워 오고 있는 것으로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는데 조금 더 관망해 보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밀리는데 사실 차트상으로도 워낙에 좀 가파르게 꺾여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바닥을 어디 정도에서 좀 기술적인 반등이나마 나올 수 있는 구간 최현수 전문가님 한 어디쯤이라고 보세요? 일단 전저점 2,553포인트 코스피 기준으로는 네. 당연히 테스트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2,500 지지 여부를 좀 봐야 되는데 그 중간선에서 한번 조금 지지가 되지 않을까? 2,530포인트에서. 그런데 거기가 지지가 되면은 거기가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일지 아니면은 다시 한번 2,800을 가는 좀 넓은 박스권에 다시 진행이 되는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이건무 전문가님 의견 어떠세요? 일단 시장이 어려운 거는 사실인 것 같고, 다만 이제 시장에 대한 이 다음 해석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제 CPI 지표 발표 나오는 것을 보면서, 시장에 대한 눈높이에 대한 조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속화는 이제는 정점을 좀 향해 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시그널들이 그동안에 러시아라든지 중국발 셧다운에 대한 이야기들 때문에 좀 크게 확장이 되고 있었는데 사실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리스크를 조금 더 완화시켜 준다면 시장은 언제든지 또 그 내용들을 좀 다시 봉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황적으로 봤을 때는 어제 미증시가 많이 빠져서 끝났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증시도 그 영향을 당연히 받는 것인데, 일단 시기적으로 시간을 좀 더 주어준다라면은,
뭐 CPI에 대한 물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피크 아웃에 대한 내용들은 다시 흘러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시각이 나오게 되면은, 경기 부양 정책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 정책을 당장 내놔라고 할 수는 없으니, 그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필요성은 알겠지만은 발표되기 이전까지는 상당히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위치로 본다라면은 저는 코스피 지수가 현재 2,500선에 대한 테스트 과정을 가지고 있는데, 예상해 본다라면 2,500선도 이탈시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주봉 상태에서도 하방이 좀 다시 한번 좀 열어놓은 상태이고, 그러면은 더 큰 차트 월봉을 보시게 되는데, 의미 있는 이평선에 대한 지지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난 연중 고점의 위치였던 2,450포인트, 2,550포인트 이 사이에서의 브레이크 시도로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는데, 다만 이제 이 내려오더라도요, 충격파에 대한 부분들이 빨리 내려왔다가 빨리 다시 회복을 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오래 시간을 질질 끌고 가는 게 힘든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빨리든 아니면 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에 기업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을 벌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성장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그리고 투자에 대한 내용들이 진행되는 산업군들로 계속해서 종목을 발굴하자라고 좀 시장에 대한 기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 나란히 한 2,500선 부근까지 가면은 좀 지수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의견이 모아집니다. 지수를 딱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큰 틀에서 이번 하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어렵지만 두 분께 좀 이렇게 질문을 드렸고요.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광우 전문가가 실적을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확실히 실적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LG 생활건강이 급락이 나옵니다. 어닝 쇼크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종목이 12% 정도 하락하면서 현재는 71만 2천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70만 원권까지 테스트를 하면서 이 종목이 대표적인 황제주였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돼버렸네요. 작년 중순 이후에 꺾이더니 계속해서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장 10% 이상의 하락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또 개별적으로 실적이 좋아서 오르는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뭐 수젠텍 같은 종목, 뭐 진단키트 이쪽 많이 안 보셨겠지만 요즘 들어서 확실히 숫자가 나오는 쪽이 없다 보니까 그런지 이쪽 수젠텍이 장 마치고 나서 어제 실적을 내놨었는데 영업이익이 447억 원 기록했습니다. 1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이렇게 되고요. 참고로 이 종목 시총이 2천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한 분기 만에 한 440억 정도 나왔습니다. 수젠텍 현재는 1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뭐 휴마시스라든지 이렇게 또 진단키트 종목은 괜찮습니다. 휴마시스도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북한에서 오미크론 환자가 발생했다라는 내용의 또 진단키트 종목이 영향을 받는다, 뭐 이런 해석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최원주 전문가님, 이쪽 실적에 따라서 힙이 엇갈리는 종목 어떤 대응 필요할지 팁을 좀 주시죠. 지금 실적에 따라서 힙이 엇갈리는 종목 같은 경우에 외국인 비중이 높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실적에 그냥 안 좋으면은 외국인 투매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미국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실적 안 좋으면 20% 빠지는 거 뭐 요즘 뭐 기본이거든요. 그쪽에서는 철저하게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외국인들은 그냥 숫자만 보고 그냥 뭐 매수 매도를 결정한다고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신 외국인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수급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뭐 외국인이 최근에 뭐 좀 많이 팔아놨거나 아니면 외국인 비중이 좀 적은 종목인데 기간 실적 안 좋을 것이 안 좋게 나왔지만 기간의 수급으로 좀 버텨준 종목들은 그래도 좀 버텨가지고 그래도 조금 어떻게 보면 좀 팔 기회를 주는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저는 차라리 오히려 그러면은 그거를 개인 투자자들은 한번 활용을 해보자. 뭐 오히려 버티면은 뭐 장기적인 실적이야 그러면은 장기적인 실적이야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 안 좋은 건 좀 반영을 해야 되니까 일단 좀 팔아놓고 다시 한번 나중에 재매수 그런 관점도 괜찮아 보이고요. 외국인들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지분 많고 그런 비중 많고 실적 안 좋은 것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영향을 받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손쓸 겨를이 없다고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저는 뭐 그런 종목들 같은 거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거 일단 그냥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적 관련해서는 외국인
한국인의 이 지분율을 보자 이렇게 또 팁을 주시네요. 다음으로는 유가 관련된 종목 보겠습니다. 간밤에 국제유가가 또 춤을 췄습니다. 6%나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현재 S-오일이 3% 정도의 오름세를 띠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전에는 유가가 막 급등을 할 때도 이런 대형주들이 안 움직이고 석유 도소매가 움직이던데 요즘은 또 석유 도소매는 잠잠하고 이렇게 사이즈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움직임이 나타나더라고요. 지금 S-오일이라든지 뭐 GS 이쪽으로 양호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 중앙에너비스나 한국석유 이런 종목군들이 오르긴 오르는데 예전처럼 뭐 큰 변동성을 동반하지는 않습니다. 국제유가 관련주 짚어보겠습니다. 이광우 전문가님 투자 의견 주세요. 네, 일단은 최근에 와서 미국의 증설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사우디의 가격 인하라든지 이 내용들 때문에 고유가에 대한 움직임들은 좀 진정이 된 상태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유가에 대한 변동성은 좀 진정은 됐지만은 100달러 선에 있는 유가에 대한 위치는 사실 기존에 있었던 정유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마진 개선에 대한 혜택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러시아 우크라이나발 이야기들 때문에 사실 정제 마진에서 조금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경유라든지 등유에 대한 수요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발 이슈로 해서 경유 수입이 또 상당히 또 급감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어제 처음 뉴스가 나왔던 것 같아요. 경유가 휘발유 가격을 이제 역전했다라는 뉴스가 나왔기도 했었고, 그렇게 되면은 정유 기업들 같은 경우는 휘발유보다는 경유 파는 게 훨씬 더 이득인데, 일단 공급난에 대한 부분들은 좀 리스크가 되겠지만은, 마진 개선에서는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일단은 정제 마진에 대한 가장 큰 이점을 좀 보고 있는 거는 S-오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주가에 대한 흐름들도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모습 같고요. 다만 이제 에너지 관련된 종목으로 봤을 때 뭐 한국 석유라든지 뭐 GS 천연가스 그리고 뭐 중앙에너비스, 대성에너지 이와 같은 종목들은 사실 기회를 엿보는 종목들이죠. 물론 이제 실적 변화나 이런 부분들도 도움이 되겠지만은 결국엔 러시아발 이슈에 대한 부분들 워낙에 이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 장기화되고 있는 일정 때문에 언제든지 계속해서 이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꺼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들 접근하는 거는 아주 쉽지 않다. 뭐 이 부분들 좀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변동성은 있겠지만은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좀 경험이 있으신 시청자분들이 대응하셔야지 무턱대고 잡아가는 그런 시기는 아니다. 왜냐하면은 러시아발 이슈로 해서 크게 올랐던 시기는 어느 정도 좀 지나간 상태에서 같은 이슈로 해서 계속해서 뭔가 등락에 대한 탄력을 좀 테스트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투자에 대한 주의는 좀 기본적으로 좀 필요하다. 투자에 대한 노하우가 필요하다라는 정도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송전 쪽 배선하는 이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보통은 뭐 북한에 관련된 뉴스 나오면 움직이는 종목인데 이번 정부 들어서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광명전기가 지금 12%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태명전기도 한 7% 정도의 상승권, 재룡전기 4%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 투자하면은 수배 전반 관련해서도 뭐 수혜가 된다 이런저런 해석이 있는데 사실 단번에 좀 이해될 만한 직관적인 호재가 있어 보이지는 않고 저송전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강하고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원주 전문가님.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신한울 원전 신규 착공한다는 뉴스가 있었잖아요. 그쪽에서 같이 이제 그러면은 이제 수요가 이쪽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저는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뭐 그렇다고 본다면은 뭐 세명전기, 광명전기 지금 조금 수요는 더 늘어나가지고 뭐 실적 개선에는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도움이 되는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 뉴스 플로우를 가지고 지금 따라잡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그러면 좀 저가 매수 기회를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쪽의 이슈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원전. 그러면 원전주도 한번 볼까요? 그동안에는 지금 우진이 오늘은 좀 잠잠하고요. 서전기전이 괜찮고 에너토크가 또 강합니다. 에너토크 한 4%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새 정부 들어서서 원전 관련해서는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신한울 3, 4호기 이쪽으로 착공 소식도 어제가 11일이죠. 네, 어제 저녁에 2025년에
5년 상반기에 착공을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 밖에도 2030년까지 노후 원전 10개에 대한 수명 연장을 완료를 했다라는 매체 보도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원전주들 호재는 상당히 많은데 시장 분위기 때문인지 예전만큼 또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상대적으로는 좀 좋아 보이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광우 전문가님. 일단은 원전 관련된 이슈는 계속 반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해외 원전 수주에 대한 모멘텀을 좀 프로젝트화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현 정부 같은 경우에는 원전 사용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넓히기 위해서 신한울 3호, 4호기에 대한 착공에 대한 얘기들 나오고 있고, 그리고 노후 원전에 대한 이 재가동에 대한 내용들,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바꿔서 기존의 10기에 대한 원전 진단에 대한 내용을 좀 더 확대해서 16기인가요? 이 부분까지 확장시켜서 원전 가동을 좀 높이겠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얼마 전에 수소 얘기도 나왔죠. 수소 얘기가 나오면 이제 원전에 대한 결합과 함께 또 이야기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좀 장기적인 관심에서 이어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종목별에 좀 차별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좀 그만큼 좀 쉴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다만 이제 높이적으로 했을 때 크게 못 간 종목들, 혹은 이제 종목들 간의 키 맞추기 순환매들이 계속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된 종목에서 움직였던 종목들은 좀 리스트업을 해서 그때그때 좀 추세에 따라서 대응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을 본다라면은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단타의 후보는 되겠지만은 일단은 다시 또 종목을 우선 대장주 역할로 대응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최근에 변동성이 컸었던 우진을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저는 SMR 사업이 앞으로 해외 수주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진의 기대를 상당히 크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최근에 16,300원대까지 올라왔을 때는 지금 추격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대신에 이제 눌렸을 때 다시 꺼내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어제 오늘과 같은 좀 조정이 나온다라면은 이제는 천천히 준비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전에 대한 내용들을 꺼내는 것과 동시에 이제 정확한 정책에 대한 이름은 저도 좀 언급하기 좀 어려운데, 전력 설비에 관련된 신기술, 과학기술 응용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제목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내용들로 해서 그저께 어제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들이 때문에 이제 전력 설비라든지 그리고 원전에 관련된 좀 주변의 얘기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 있고요. 일단은 원전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키워드는 저는 계속 꺼내봐야 되는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또 정책 중에 하나다. 때문에 봐야 된다. 해외 원전 수주도 프로젝트도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또 국내 원전 공급에 대한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계속 꺼내봐야 되는 주제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30분 동안 시장 분위기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